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한때는 좀 주춤하는가 싶었던 K뷰티 시장이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엄청난 골드러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시장 속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낼 투자 아이디어를 메리츠증권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 리포트를 나침반 삼아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안내 말씀이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숫자 보이세요? 플러스 21.1%. 이게 뭐냐면요. 바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연말 화장품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아니, 보통 연말이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 끝나고 재고 소진하는 시기라서 다들 좀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강력한 신호가 터져 나온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거대한 불길로 만든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체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수출 데이터의 비밀을 먼저 풀고요. 그 뒤에 숨은 진짜 동력, 바로 오프라인 확장 현상을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주요 브랜드들과 숨은 강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26년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놀라운 숫자 21.1% 성장의 속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번 분석의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지역별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미국 8%, 일본 12%. 와, 이것만 봐도 정말 훌륭한 성적이죠.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이에요. 무려 56%. 다른 지역의 성장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K뷰티 수출 엔진을 혼자서 다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단서예요. 저희가 분석하는 모든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유럽의 56% 성장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계속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성장했는지 알았으니까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 시간입니다. 지금 K뷰티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그 왜에 대한 정답입니다. 미국 최대 뷰티 유통업체죠. 얼타뷰티의 공식 발언이에요. K뷰티가 우리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유럽의 56% 성장이 그냥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서구권의 주류 유통 채널들이 K뷰티를 자신들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증거인 셈입니다. 바로 이들이 K뷰티의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예전에는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에 좀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얼타, 세포라, 코스코 같은 거대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선이 확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판매처 하나가 늘어난 수순이 아니라 K뷰티가 소수의 마니아 아이템에서 대중적인 주류 상품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현미경을 들고 와서 개별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브랜드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대기업과 인디 브랜드, 이 두 진영의 상반된 모습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의 강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해요. 라네즈랑 에스트라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건 분명한 빛이죠. 하지만 동시에 국내 사업이 좀 부진하고 구조조정 비용 같은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큰 기대를 받고 인수한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줄어든 건 이 거대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디 브랜드들의 움직임은 훨씬 역동적입니다. 대기업이 내부 조율에 힘쓰는 동안 이 친구들은 아주 기민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APR의 메디큐브는 아마존에서 2위보다 3배 넘게 팔아치우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고요. 토니모리는 다이소에서의 성공 공식을 해외로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엘시아랑 에뛰드가 얼타뷰티 전 매장에 들어가는 게 확정됐다는 건 이 싸움의 승기를 누가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의사결정, 채널 맞춤 전략, 이게 이들의 진짜 무기입니다. 자, K뷰티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브랜드들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똑똑한 투자자는 금광 옆에서 곡괭이랑 삽, 그리고 청바지를 파는 사람에게 주목하죠. K뷰티 생태계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숨은 강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들이 얼터뷰티 같은 글로벌 대형 유통망에 직접 들어가는 건 사실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바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유통 벤더들이 K뷰티 오프라인 확장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없으면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실리콘2, 2020, 모스트 같은 주요 벤더사들의 예상 매출 성장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특히 실리콘2의 2026년 예상 매출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K뷰티 브랜드의 성공이 이들 벤더사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투자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곡괭이와 삽은 유통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들이 제품 출시를 늘리면 당연히 그 제품을 담을 용기, 즉 패키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펌텍코리아 같은 용기 업체들한테 벌써 2026년 제품 생산 주문이 몰리면서 공장 가동률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건 K뷰티 붐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큰 흐름부터 개별 기업들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2026년을 향한 우리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K뷰티 성장의 엔진이 온라인에서 거대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둘째, 이 구조적 변화의 열매를 가장 직접적으로 따먹는 곳은 바로 실리콘2 같은 유통 벤더사들입니다. 셋째, 만약 브랜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대형 리테일러 입점이 확정된 인디 브랜드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같은 공급망의 숨은 강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K뷰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온라인의 자유로운 경쟁 시대를 넘어서 거대 유통망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오프라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누가 시장을 제패하는 차세대 글로벌 승자가 되고 또 누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K뷰티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이 있는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